동기, 전동기의 특징과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진상, 그 다음에 지상, 역률 조정이 된다 이렇게 썼어요. 진상. 일단 진상은 그 다음에 지상 이렇게 썼잖아요. 진상. 이 진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류가 앞서는 거예요. 앞서는 거. 앞선다. 앞선다. 그 다음에 지상은 극자라는 거예요. 뒤진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용어가. 응? 그러면 이제 진상, 지상을 갖고 앞선다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볼게요. 원래 여기는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정기 이론을 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표시가 됐다고 하죠. 이게 우리가 얘기라고 하죠. 우리가 코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가 됐다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C라고 해요. 그러니까 콘덴서라고 해요. 여기는 뭐다? 코일 또는 코일이죠. 그러면 이 진상이라는 말을 썼고 지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냐면 교류가 나오는 거예요. 교류가 A식.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시다. 이 표시가 무슨 표시다? 교류전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교류전원이라고 해요. 표시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연합해 주시면 이거는 지금 뭐예요? 전압이에요. 근데 우리가 표시를 할 때 하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 합시다. 교류를 우리가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라고 표시해야 되냐면 소문자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여기가 V예요. V. 이쪽에가 I가 됩니다. 이쪽도 E, 이쪽도 I.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순식지죠. 여러분 순식지죠. 이렇게 써요. 이거를 쓸죠. 제가 여기다가 써볼 때 뭐라고 써요? 순시란 말 썼죠. 그럼 여러분들이 순시란 말은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교류는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알고 있는 것이 몇 볼트예요? 220볼트예요. 220볼트. 220볼트인데 220볼트를 딱 회로시험기로 찍어보면 220 나왔다가 219 나왔다가 221 나왔다 이렇게 변동폭이 생기는 거예요. 교류. 그러니까 순간순간 변하는 값을 뭐라 한다? 순시값이란 말을 쓴 거예요. 변하는 값이니까. 그러면 하나는 지금 뭐를 연결한 거예요? 코일을 연결했죠. 하나는 뭐를 연결했어요? 콘덴서를 연결했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코일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류가 90도 늦다가 나와요. 전류가 90도. 그러면 전류가 90도 늦다는 말은 전압이 진다는 뜻이에요. 앞선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전류가 90도 늦다는 말을 썼어요. 늦다. 지진다 그 말이에요. 누구보다? 전압보다.
그러면 저희가 90도가 늦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 기기에서 이해하셨죠? 지상. 어디만 쓴다? 보세요. 앞선다, 뒤진다 이 말은 어디에 쓰고 전기 이론에서 써요. 근데 전기 기기는 앞선다, 뒤진다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상, 지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기기에서는 이해하셨죠? 근데 이론을 걸어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전류가 90도 앞서는 거예요. 앞선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전압보다 빠르다는 뜻이잖아요. 응? 앞선다. 앞선다니까 이게 뭐라고 한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진상이란 말을 쓴다. 진상. 진상. 용어가. 그런데 이 동기, 전동기라고 해놓고 갑자기 진상과 지상의 역률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문제가 나올 때. 근데 뭐냐? 이 동기, 전동기를 우리가 기기에서는 공기, 조상기라고 합니다. 조상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조상기란 말을 썼으면 조상 그랬으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뭐를 조정하겠다? 뭐를 조정하겠다? 뭐를 하겠다? 상을 조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조상이니까. 그러면 상을 조정하면 그러면 상이 무슨 상 있어요? 여기가 무슨 상? 진상. 여기가 뭐? 지상. 이 두 개의 상을 조정하겠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상은 진상과 뭐를 지상. 그러면 상을 조정을 시켜서 상이 조정이 되면 뭐가 개선이 되냐? 역률이 개선이 돼요. 역률하고 보게 돼요. 뭐라고요? 역률. 역률이 폭발의 숫자예요. 우리가 전기에서는 뭐를 항상 강조를 해야 돼요? 역률을 어찌해야 돼요? 좋게 만들어야 돼요. 역률을 좋게 만든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설비의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전기 요금하고 관련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역률이라는 말을 그래서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쓸 때. 그러면 이 조상 뭐하고 관계 있다? 역률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역률인데 상은 무슨 상이 있다? 진상하고 뭐가 있다? 지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상을 조정해서 역률을 개선시키겠다 그 말이고. 그러면 1번은 맞죠. 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속도 제어가 원활하다. 자, 동기기는 아까 뭐예요? 속도가 찐다는 뜻이에요.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속도 제어가 원활하겠어요? 일정한 속도인데. 그래서 동기기는 속도 제어가 진다 엄청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원활하다가 아니라 보다 속도 조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다. 그러면 세 번째 보시면 시멘트 공장은 분쇄기에 대해 사용된다. 왜? 아까 동기는 뭐예요? 일정한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분쇄니까 뭐예요? 빠지는 거잖아요. 돌을. 그러면 그 속도가 어찌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속도가. 분쇄니까. 그런데 동기, 전동기가 하나 문제점이 생긴 것이 뭐냐면 난조라고 말해요. 이 난조는 왜 난조가 발생하냐? 부하가 급변합니다. 부하가 급변합니다. 자, 부하가 급변이란 말은 뭐냐면 발전소에서 지금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부하가 어찌입니까? 변해버린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난조라는 자체는 말대로 동기 속도로 가다가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속도가 일정하다 가다가. 그러면 이 난조가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이거 대책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난조의 대책이 꼭 알아두십시오. 제동 건선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방지해요. 이거 잘 나옵니다. 난조는 뭐다? 제동 건선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어쩐다? 방지시키겠다. 난조가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가 잘 보십시오.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특징하고 뭐예요? 용도죠. 그러면 특징이란 말은 뭐예요? 장점하고 단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특징이란 말을 썼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동기기라는 자체에서 난조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면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단점이죠. 단점이라고. 단점. 난조가 발생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60번. 60번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DC 전력, AC 전력. DC 전력을 AC적으로 변환을 시켜요. DC. 그러면 DC란 말은 직류 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AC는 교류 전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뭐예요?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DC예요, DC. 아시겠어요? DC라고요. DC. 그러면 이 DC 전력을 우리가 쓰고 있는 전력은 뭐예요? AC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가 쓰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교류로 변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다? 인버터일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버터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시간입니까? 역변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 또 AC 전력을 또 뭐로 바꿀 수 있어요? DC 전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컨버터라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DC 전력을 DC 전력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높은 거나 낮은 거. 이렇게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DC 전력을 DC 전력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초퍼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초퍼에 초퍼. 또 AC를 AC로 바꿀 수도 있겠죠. 네? AC를 AC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사이클로 컨버터. 주파수로 바꾸겠죠. 그러면 물어본 문제가 뭐예요? DC 전력을 뭐로 바꾼다? DC 전력을 AC로 바꾼다. 그러니까 AC로 바꾸니까 직류를 뭐로 바꾼다? 교류로 변환시키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를 인버터란 말도 쓰고 뭐가 된다? 무슨 장치? 역변 장치가 해결하는 그것도 나옵니다. 역변 장치.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1번. 변압기, 동기 등의 승강, 단락 등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기는 뭐냐? 자.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 크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사동 고장.
번째, 기울, 차선. 세 번째, 구원기, 이세 가지 나와요. 이거 고정. 그래서 변압기 내부 고정 보용, 그러니까 앞에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변압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변압기나 동기기의 내부 고정 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전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계전기가 돼야 된다? 무슨 계전기? 차동. 차동이라고 했죠. 차동은 뭐예요? 내가 두 개의 저울과 차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고장이 생기면. 그때 동작하는 계전기가 뭐다? 차동 계전기예요. 말대로 차이가 발생하니까. 응? 그래서 변압기 내부 고정 보용은 크게 자동 계전기, 비율차동, 고울지 계전기가 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몇 번? 1번이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8번을 보십시오. 직리를 교류로 변환한다고 했죠. 뭐예요? 이거는 저 문제가 거꾸로 물어봤죠. 이제 용어니까. 이해하셨어요? 직류를 교류로 변하니까 뭐가 된다? 인버터다. 그 다음에 14번. 분권 전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분권 전등기를 그려볼게요. 이게 뭐예요? 계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전기자예요. 여기가 단자 전압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전류가 하면 이렇게 가요? 여기가. 이게 I예요. I가 부하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예요. 2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쪽이가 IA가 흐르고요. 이쪽이가 IA가 흐르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IF는 무슨 전류? 계좌전류고 IA는 무슨 전류? 전기자 전류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기가 접속점이죠.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누가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이 누가 들어가요? I가 들어가고 있죠. 네. 나가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 나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하셔요. I가 뭐예요? 들어가죠. 네. 나가는 놈이 누구예요? 나가는 놈이 I. 나가는 놈. I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나가는 건 누구예요? I, A하고 IF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I고 나가는 것은 IA하고 IF가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다. 이게 무슨 법칙? 키로이 호프 법칙이에요. 호프 제1법칙. 무슨 법칙? 전류 법칙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U2반은 전류하고
답하고 유출하는 전류하고는 어쩌다. 유입하는 전류하고 유출하는 전류하고 반드시 어쩐다. 같아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네.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는 반드시 어쩐다. 같아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전기는. 그러면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가 같자면 뭐 누설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키로이호프 1법칙은 무슨 법칙이란다? 전류 법칙이란 말을 써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지금 분권 전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거라겠어요. 자, 볼게요. 먼저 생각의 분권 전등기니까 분권 전등기에서 이게 나왔죠. 이거다 토크가. 이 토크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 토크하고 여기 I 이게 지금 무슨 전류예요? 전기자 전류예요. 이 분권 전등기는 이 전기자 전류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토크는 뭐예요? 회전력이에요. 회전력이라고. 단위는 뉴턴 미터, 킬로그램 미터를 써요. 회전력. 회전력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빨래를 갖다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트는 힘 있죠? 비트는 힘. 이게 뭐예요? 회전을 시키잖아요. 비틀어 버리니까. 이 비트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찐다는 뜻이에요. 그러겠죠. 그게 비트는 힘이에요. 회전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토크가 이 분권 전등기는 이렇게 돼요. 그냥 비례. 이 토크는 전기자 전류 어떻게 된다?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 근데 참고로 직권 전등기 있죠. 직권 전등기는 토크가 I의 제곱이에요. 그럼 뭐예요? 제곱의 비례예요. 그러니까 분권 전등기하고 직권 전등기를 비교해보면 분권 전등기는 토크는 비례한단 말이에요. 근데 직권 전등기는 토크는 자승이 비례해요. 자승의 비례하니까 힘이 센 거죠. 누가? 직권 전등기가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직권 전등기가 힘이 세니까 힘이 센 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보다 크레인 같은 데 쓰겠다 그 말이에요. 힘이 세야 되니까. 맞잖아요.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응? 그래서 직권 전등기는 뭐다? 토크는 뭐가 비례한다? 전기자 전류에 뭐에 비례하더라?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토크는 이거는 그냥 뭐다? 이거 하더라. 그러면 이 토크라는 자체하고 회전수하고는 반비례가 돼요. 이게 뭐다? 속도예요, 속도. 아시겠죠? 속도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N의 제곱분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라고 했으니까 이 분권 전등기는 속도가 거의 뭐다? 뭐란다? 정속도는 뭐예요? 정속도라고 했잖아요. 속도가 찌다. 거의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분권 전등기는 속도는 뭐다? 이거는 뭐예요? 속도의 반비례잖아요. 제곱이잖아요. 근데 속도 변동의 수가 심하죠. 심하다. 그래서 이것보다 우리가 가변 속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토크라는 자체는 전기자 해가지고 비례하니까 여기는 뭐다? 정속도. 속도가 거의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크는 전기자, 전류, 자승에 비례한다고 했죠. 자승이 아니라 뭐예요? 자승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비례. 이 말은 뭘 쓴 거다? 직권전등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1번이 틀렸고, 두 번째. 부하 전류에 따른 속도 변화가 거의 없다. 맞잖아요? 그게 뭐라겠어요, 제가 또? 무슨 속도? 정속도라고 했잖아요. 정속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좌 회로에 퓨즈를 넣어서는 안 된다. 자, 왜? 볼게요. 계좌 회로에 퓨즈를 넣어서는 안 된다. 여름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십시오. I가 어떻게 생겼어요? IA 플러스 IA. 그러면 IA는 I 마이너스 I. 네? 여러분이 바꾸니까.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주어진 거 뭐예요? 계좌회로에 뭐를 넣어서는 안 된다? 퓨즈를 넣어서. 자, 퓨즈를 넣어서 안 된다 그랬어요. 왜? 퓨즈를 넣어서는 안 된다. 퓨즈 사용을 그 말이죠. 보세요. 처음에 숫자별로 써볼게요. 여기가 100A입니다. 근데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요놈이 이 두 개를 뺄 때 여기가 110이라고 했고 요놈이 10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 계좌율에서 퓨즈를 넣었다. 퓨즈가 어찌냐면 끊겼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퓨즈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값이 뭐가 되냐고요? 아니 여기에가 퓨즈가 달려 있어요. 퓨즈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없죠.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지금 이게 100A인데 여름이 퓨즈를 끊어져 버리니까 이게 0 돼 버리니까 이게 지금 얼마가 돼요? 110 됐죠? 이해하셨어요? 숫자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계좌율에 퓨즈를 넣어버리면 퓨즈가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분권전등기는 반드시 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퓨즈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퓨즈를 사용하지 말아야겠잖아요. 맞죠? 네. 그럼 퓨즈를 사용하지 말아야겠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결시키는 거예요. 직결이란 말은 뭐예요? 퓨즈 사용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직결은 뭐예요? 퓨즈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시켜버리는 거예요. 직결이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분권전등기는 반드시 퓨즈를 넣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전원에 뭐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여기하고 여기가 뭐로 되어 있다? 병렬로 되어 있다. 맞잖아요. 병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14번은 답이 몇 번이 됐다? 1번이 돼야 돼요. 혹시 찾겠어요? 자, 직권전등기는 전기자 전류에 뭐에 비례하더라? 제곱에 비례하더라. 분권전등기는 어떻게 된다? 그냥 비례. 그 다음에 15번. 전력 계통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나 장거리 송전 시 정전 용량으로 인한 충전 특성을 보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상하는 기기를 뭐라고 하냐. 자, 우리가 전력 계통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상을 조정한다니. 아까 설명할 때. 예. 그러면 상을 조정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게 뭐라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상기가 맞잖아요. 조상기 있잖아요. 그러면 상을 조정해서 뭐를 하겠다? 뭐 정전 용량으로 인한 충전수를 보상하겠다. 자, 그걸로 갖다 뭐란다? 동기 뭐란다? 조상기란다. 이건 조상기는 무슨 역할을 하냐? 공전선을 전압 조정이나 뭐를 계산한다? 원리를 계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상기는 뭐다? 송전선의 전압 조정이나 뭐를 계산한다? 역류를 계산할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쓸 때. 아셨죠? 다음에 24페이지에 18번 직류 발전기에서 철심을 기소 강판으로 선층에서 사용한 이유. 자,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철심이 있죠.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으면 그때 뭐가 발생하냐면 철심에 코일을 감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것이 철선이에요. 이해하셨죠? 철선. 그래서 철선을 우리가 PIR. 여기서 손은 뭐다? 손실이요, 손실. 아시겠어요? 선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발전기에서 철선이 생겼는데 이 철선에가 이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히스테리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와우. 이건 면돌이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았기 때문에 철선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철선은 손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찌해야 돼요? 계측을 내놔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철선에는 뭐가 있다? 히테리선이라는 것도 있고 와르선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찌해야 되고 줄여줘야 되고 이것도 줄여야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히테선을 줄이는 방법이 지금 쓰고 있는 법칙이 이거를 하는 거예요. 뭘 시키겠다? 규선을 함유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규선을 함유를 시키는데 철에다가 약 1에서 1.4% 정도의 규선을 넣겠다고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와류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있냐면 두께하고 관계있어요. 이게 두께. 그래서 와류선은 두께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얇은 조각을 사용해서 상층을 시키는 거예요. 상층이 뭐예요? 쌓는 거잖아요. 상층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층이랑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를 만들 때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붙이잖아요. 어떤 걸 계속적으로 한 가닥씩 붙여갖고 배를 만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것은 지금 철선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저질 때 뭐로 나왔어요? 규선은 어떻게? 네. 규선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문제가 규소 강판으로 뭐를 한다? 규소 강판으로 뭐를 한다 했어요? 문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규소 강판으로 3층까지 왔잖아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히트리선도 줄이고 와비선도 2개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돼야 돼요? 2번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한다면 뭐가 주어진 거다? 철선이란 말을 써야 되겠죠. 뭐라고요? 2개를 합치는 것이 뭐다? 철선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질 때 규소를 함유시키고 규소를 갖다가 선층 함유시켰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철선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라. 그러면 거기는 답이 몇 번? 답 나와요?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디지털 계정기의 특징인 거. 디지털이잖아. 응? 그래서 디지털이란 말을 쓰니까 디지털은 뭐예요? 우리가 이진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이란 말을 쓰면 뭐예요? 아날로그는 뭐예요? 아날로그는 뭐예요? 연속적인 물리량이고 디지털은 뭐예요? 불연속적이 불연속적. 맞잖아요. 0, 1, 0,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는 다 디지털 세대죠. 네. 그렇잖아요. 일단 폭넓은 연산이 가능하다. 맞죠? 네. 충격이 강하다. 신뢰성 있다. 계정기의 특성이 쉽게 변한다. 그래서 19번은 뭐다? 충격에 강하다. 그 말은 좀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디지털 같은 데 보면 떨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는 충격이 강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유로서 충격이 강한지 모르겠고 일단적으로 잘 안 부서진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보면 이 디지털은 뭐예요? 계정기가 아니에요. 계정기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그래서 거기에 더 뭐라고 돼 있다? 신뢰성이 높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만큼 정확하다 그 말이죠. 다음에 22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치 않은 거. 자, 원선도라고. 이게 A의 선도예요. 자,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치 않는 거. 그렇게도 주어지고 원선도를 그리는데 시험에 관련이 없는 거. 이렇게도 나와요. 두 가지 패턴 나올 거예요. 근데 원선도란 말은 주었잖아요. 그래요? 원선도를 측정하는데 반드시 뭐를 측정하냐? 우리가 무구화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부하란 말은 뭐예요? 부하를 걸지 않고 시험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무부하 시험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부하를 걸지 않겠다 그러면 개방이라는 거예요. 개방식과 같은 말이에요. 무부하. 두 번째 자체는 뭐냐면 구속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구속 시험.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유도 전동기라는 거예요. 유도 전동기. 현재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동기는 다 무슨 전동기예요?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동기는 다 무슨 전동기냐고? 유도 전동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탁기랄지 냉장고랄지 그런 거 다 모두 달려있잖아요. 이쪽에 쓰고 있는 것은 다 무슨 전동기다? 유도 전동기라는 거예요. 선풍기도 유도 전동기예요. 그러면 이 유도 전동기는
요도 전등기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그래요?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동기 발전기가 있다. 동기 발전기는 뭐예요? 속도가 어때요? 일정해요. 아시겠어요? 네. 속도가 일정하라고. 그러면 이 동기 발전기는 어디에 쓰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발전기 자체가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쪽이 어디예요?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거. 우리나라 지금 전기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이 있죠. 네. 화력 발전이 있죠. 네. 또 수력 발전도 하죠. 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동기 발전기는 어디에 된다? 발전소에 쓰는 거예요. 발전소. 그럼 발전소는 뭐예요? 우리가 원자력 놔두고요. 화력하고 수력이 있다고. 이해하셨어요? 발전소가. 그러면 발전소가 화력하고 수력이 있는데 우리가 화력에서 쓰이는 발전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터빈이라고 해요. 터빈. 터빈. 그 다음에 수력에서 쓰는 발전기가 무슨 발전기예요? 수차 발전기라고 해요. 이해하셨어요? 수차. 아니 바람으로 무슨 풍차 발전기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발전하니까 무슨 발전기라고 그래요? 수차 발전기라고 해요. 이 수차 발전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명칭이 유산열 발전기. 근데 이 수차 발전기가 저속도 대용량이에요. 저속도. 응? 터빈 발전기는 어떻게 돼요? 고속도예요, 고속. 그러니까 동기 발전기는 우리가 화력에는 터빈 발전기란 말을 쓰고 수력은 수차 발전기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왜 이거를 나와야 유도전등기가 설명이 되냐면 잘 보시죠. 이 동기 발전기는 자 보세요. 동기 속도라는 거죠. 속도를 NS라고 하죠. 동기 속도. 그 다음에 회전 자기의 속도. N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동기 속도란 말도 나오고 회전 자기의 속도가 나오는데 이 동기계에서는 이 두 개가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속도가 어찌나 두 개가 같다고요. 동기계에서. 그러면 이 동기계에서 동기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공식 이거예요. 잘 봐보세요. P분의 120 F2. 이게 극수예요, 극수. 자, 여기는 극수분의 주파수.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파수는 얼마로 거의 전이인 거예요? 20Hz, 10Hz. 맞죠? 근데 50도 나올 수는 있어요. 시험이니까. 그러면 극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이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N극이 하나, S극이 하나는 이극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시죠. 여기가 N극이 들어가 있고 S극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극이라고. 돌 때. 다시 여기가 N극 들어가고 S극이 들어가 있으면 4극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극수하고 속도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수차 발전기는 무슨 속도라고 했어요? 저속도가 됐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저속도니까 극수가 어찌다는 뜻이에요? 많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시면. 극수가 많은 거죠? 그러면 극수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부피도 커지겠죠? 커질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철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해하셨죠? 철이. 그러면 이 극수하고 지금 속도하고는 비례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극이면 속도가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20 곱하기 20이니까 얼마나 3600 RPM.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극이라는 자체는 속도가 3600 RPM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최고 속도는 얼마다? 분당 몇 바퀴 돈다? 3600번을 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동기기. 그러면 4극이는 얼마예요? 4극은 얼마? 1800. 예? 6도 얼마? 1200.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계산해보니까. 이거 잘 봐두셔야 돼. 그런데, 그러면, 지금 동기기는 동기 속도하고 회전자 속도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유도전동이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보세요. 유도전동기는 여기서 지금 구속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자, 볼게요. 우리가 용어를 어떻게 됐어요? NS는 무슨 속도? 동기 속도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N은 무슨 속도? 회전자 속도예요. 그런데 이 유도전동기는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동기 속도하고 회전자 속도가 차이가 발생돼요.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네? 보세요. 만약에 동기 속도하고 회전자 속도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동기기예요. 그런데 유도전동이 이렇게 생겼어요. 동기 속도가 누구보다 회전자 속도보다 커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는 뜻이에요? 동기 속도하고 이게 같이 않다는 뜻이에요. 회전하는 속도하고. 그러면 동기 속도하고 회전자 속도가 같지 않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냐? 슬립이란 말이에요. 슬립을 왜 쓰라고요? 누가 커요? 누가 크냐고. 누가 크냐고. 무조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큰 거에서 뭐를 뺀다? 작은 거를 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NS에서 N을 빼서 다시 NS로 남은 것이 이거를 슬립이라고 합니다. 이거 잘 알아주셔야 돼요. 슬립이란 말은 뭐다? 동기 속도하고 회전 자개의 속도에 뭐다?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동기기는 만약에 여기가 4극일 때는 1800이 돌았어요. 근데 유도전동기는 여름이 1800이 도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1620이 돌았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무슨 속도인데? 동기 속도인데 실제 회전은 얼마만큼 거예요? 1620만큼 돌았죠? 그러면 그때 뭐가 발생하냐? 차이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슬립이라 하자 그 말이에요. 슬립이라. 그래서 유도전동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슬립이 있어야만 전동기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구속이라는 말을 썼죠. 이 구속이라는 말은 회전자를 어떻게 시켰다? 구속시켰다? 회전자가 구속이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회전자를 못 돌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회전자를 돌지 마라. 구속이니까. 그러면 회전자가 얼마다? 0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구속이란 말이 회전자를 갖다 같이다. 0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구속시켰다. 못 돌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시험 구속시험. 이런 문제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나오면 문제 풀어요. 그러면 앞에서 볼게요. 변동률이라고 나오죠. 네. 변동률이라고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맞아요. 오른쪽으로 맞춰야 돼요. 알겠어요? 네. 변동률은 다 오른쪽에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VN이 되면 여기가 VN이 되는 거예요. 변동률이니까.
그런데 슬립은 왼쪽으로 맞추셔야 돼요. 공식이 뭐라고요? 왼쪽이라고 해요. 자, 변동은 다 뭐로 맞추고 오른쪽으로 맞춰주고 슬립은 다 뭐로 한다? 왼쪽으로 맞춰라 그 말에 공식을 외우실 때. 그리고 세 번째 전선의 다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일랜드 원선들을 그릴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측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다? 무과시험, 부속시험, 그 다음에 뭐다? 전선의 측정.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 문제가 주어질 때 뭐라고 주어진 거예요? 다음 중 원선들을 그리는데 필요치 않는 거. 대부분 학생들이 찍을 때 뭐로 찍어요? 구속시험으로 많이 찍어버린다니까요. 구속이 이해를 못 해버리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측정은 뭔만 측정을 한다. 뭔만 측정이 들어가는가? 저항 측정이 아니? 그 다음에 무과 부속시험. 그래서 원선들을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시험 세 가지를 이렇게 된다. 이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잠시 이따 할게요.